자, 우리 오늘은 PL2 2강이고요. 마찰력과 부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찰력. 우리가 오늘 크게 두 가지만 배우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쵸? 마찰력이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마찰이 있을 때 생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가 접촉하고 있는 면이 있을 때, 바닥이든, 그치? 빗면이든 접촉면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바로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지 마찰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랑 정지할 때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빗면이 있는데 물체가 이렇게 굴러 떨어지려고 하고 있다. 굴러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럼 미끄러지고 있을 때 이 미끄러지도록 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치? 그 힘을 힘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지금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힘이, 이것을 바로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해주면서 이 마찰력이 운동을 방해하려고 좀 덜 미끄러지게 천천히 미끄러지게 방해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어떤 물체가 지금 운동을 방해한다라고 했으니까 아예 안 움직이고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가만히 정지해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미끄러지려는 힘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정지해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럴 때는 바로 이 미끄러지려는 운동, 이 내려가려는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마찰력이 있는데 이 마찰력의 크기가 미끄러지려는 힘과 크기가 같아서 이렇게 합력이 0이 됐을 때, 합력이 0이라는 건 둘의 힘을 합친 거죠. 그쵸?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 위로 버티는 힘, 둘의 크기가 똑같을 때 내려가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정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운동 중일 때는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생기고요. 정지해 있을 때는 방향만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물체를 움직이려고 주어지는 힘이 있을 때 그 힘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생긴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 마찰력의 크기가 이제 어떨 때 크기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도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만약에 가만히 정지해 있다 라고 해볼게요. 가만히 정지해 있다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사실은 10N의 힘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정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10N만큼 힘을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방해하는 힘이 있겠지? 이렇게 방해하는 힘, 이 힘을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해주고 영어 기호로는 프릭션 해서 이렇게 스몰 f를 주로 기호로 사용해 줍니다. 이때 이 힘의 크기가 둘이 똑같아야지만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찰력도 그러면 10N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마찰력의 크기는 언제 커지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지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무게가 클수록 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선생님이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했을 때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접촉면이 다를 때 우리가 똑같은 나무 막대기를 나무판에서 끌 때랑 유리판, 매끈매끈한 유리판에서 끌 때 언제 더 이게 움직이기 힘들까? 당연히 조금 더 거칠게 이렇게 표면이 유지되고 있는 나무판에서 끄는 게 더 힘들겠죠? 왜 끄는 게 더 힘들까요? 끄는 게 힘들어서 지금 10N이나 힘을 줘야지만 움직인다 라고 했고
유리판에서는 지금 끄는 게 비교적 쉽기 때문에 7N 정도의 힘만 줘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그렇죠. 이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이 마찰력이 여기서는 훨씬 더 작은 편이고 마찰력이 10N이면은 정지에 있다고 쳤을 때 그쵸? 여기서는 유리판에서는 마찰력이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움직일 수 있구나, 움직이기가 쉽구나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결과 마찰력은 언제 크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접촉면이 거칠수록, 위에 있네.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을 크게 할 수 있다. 운동을 방해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마찰력이 언제 또 클 수 있냐. 같은 이제 바닥면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 물체의 무게가 클수록 더 움직이기가 힘들 수 있겠죠. 그치? 당연하지, 그치? 가벼운 거 미는 거랑 무거운 거 미는 거랑은 무거운 거 미는 게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해하는 힘, 마찰력이 여기서는 20N이고 여기서는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 10이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도 더 커지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마찰력의 성질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이 마찰력을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하는 예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마찰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운동을 방해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찰력을 키우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고 커우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반대로 마찰력을 줄이는 게 최대한 작게 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겠죠. 자, 언제 있을까? 우리가 마찰력을 키울 때 좋은 거 등산할 때 암벽 등반할 때 미끄러지면 즉사하죠. 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마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접촉면을 거칠거칠하게 바닥 그 신발 밑창을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거칠게 만들어 주고요. 반대 또 마찬가지로 눈 오는 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 올 때 타이어에 체인을 매줍니다. 지금 눈이 많이 왔는데 타이어 체인을 이렇게 달아주면 훨씬 더 덜 미끄럽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또 선수들 체조 선수 아니면 암벽 등반 아니면은 그 장미란 하는 역도 이런 것들 뭔가 미끄러지면 안 될 때 손이 조금 이렇게 손을 미끄러지면 안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송진가루 아니면 그냥 무슨 횟가루 이런 가루들을 묻혀주는데요. 가루가 묻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냥 맨손보다는 훨씬 더 좀 거칠거칠하게 마찰력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덜 미끄럽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그럼 마찰력을 줄이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일까? 이런 식으로, 그치? 우리가 수영장에서 워터파크 가면은 이렇게 물놀이 할 때 수영장 있죠, 그쵸? 이 수영장에서 이렇게 물 미끄럼 들려고 해야 되나? 물이 있으면은 그냥 물이 없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재밌게 스릴을 즐기면서 움직일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톱니바퀴 이렇게 있을 때 아니면 자전거 체인에서도 사용하고요. 윤활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윤활유가 있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톱니들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찰력을 줄일 수 있구나 하면 되겠죠. 여기 이런 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배가 공기부양선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배가 지나가는데 배가 움직이면서 조금 더 최대한 마찰력을 줄여서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살짝씩 공기를 내뿜어줘요. 공기를 내뿜어주면은 면적이 아무래도 닿는 면적이 작아지다 보니까 물 위를 달릴 때 조금 더 마찰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